박종현, 올해로 67, 느릿느릿 걸음을 옮기고 있었죠. 겉모습만 보면 그냥 동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노숙자처럼 보였어요. 헐렁한 옷에 구겨진 모자, 손에는 낡은 지팡이까지. 근데요, 사실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알고 보면 대한민국 최고 건설사 중 하나인 한강건설의 회장이었습니다. 수천억 자산을 가진 진짜 큰 손이었죠. 그런 종현에게 아들 민수가 어느 날 결혼 얘기를 꺼냅니다. 예비 며느리 김지연은 작은 옷가게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민수는 지연이를 소개하면서 얼마나 따뜻하고 성실한 사람인지 자랑을 하더라고요. 종현은 아들의 선택을 존중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 하지만 우리 가문의 며느리라면 그냥 착하기만 해선 안 돼. 아내한테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그는 직접 나섰습니다. 변장을 하고 거리로 나간 거예요. 우연을 가장해서 김지연을 만나보고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려는 거였죠. 강남 근처를 어슬렁거리던 중 마침내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친구랑 퇴근 중이었던 것 같았어요. 종현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학생. 죄송한데요. 혹시 밥값 좀 줄 수 있을까요? 하루 종일 굶었거든요. 지연은 깜짝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었어요. 처음엔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더군요. 아, 네, 잠시만요. 가방을 뒤적이던 그녀는 지갑을 꺼냈고 잠깐 망설이다가 10,000원짜리 한 장을 건넸어요. 이걸로 식사하세요. 건강 챙기셔야죠. 그 순간 종현은 속으로 조용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그의 시험은 이제 막 시작된 거였죠. 고마워요, 학생. 근데 이 노인네가 하나만 더 부탁 좀 해도 될까요? 종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편의점에서 라면 하나만 사다 줄 수 있을까요? 다리가 너무 아파서 걷기가 힘들어요. 그때 지연 옆에 있던 친구가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야, 그냥 가자. 요즘 저런 사람들 사기치는 경우 많아. 조심해야 돼. 하지만 지연은 친구의 만류를 가볍게 뿌리치고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금방 다녀올게. 할아버지,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종현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이 아이가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어울릴까? 아직 확신이 선 건 아니었지만 지연의 행동 하나하나에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있었죠. 몇 분 뒤 지연은 손에 따뜻한 라면과 작은 김밥 한 줄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요. 라면만으론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김밥도 샀어요. 종현은 감동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학생. 이런 노인네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지연은 머쓱한 듯 웃으며 말했죠. 당연한 거려. 우리 모두 어려운 순간이 있잖아요. 제가 도울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죠. 그 순간 종현의 마음속에 얼어붙어 있던 의심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마지막 시험 하나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순수해 보이는 젊은 사람이 과연 끝까지 선한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는 좀 더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죠. 학생,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종현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나 고향에서 치료받으려고 서울에 올라왔는데 가진 돈을 다 써버렸어요. 이젠 갈 데도 없고. 지연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정말 큰일이네요. 할아버지, 혹시 제가 도와드릴 방법이 있을까요? 종현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미 많이 도와주셨어요. 더는 바라지 않아요. 그냥 오늘 밤 지낼 곳만 있으면 좋겠네요. 지연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곧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아는 고시원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하루 묵으실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괜찮으시겠어요? 종현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요? 근데 그건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괜히 민폐만 드리는 것 같아서.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를 도와드리는 건 제 몫이에요. 같이 가요. 그렇게 지연은 종현을 데리고 근처 작은 고시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직접 방값을 내주었습니다. 종현은 조용히 그녀의 행동을 바라보며 말로 다 표현 못할 감동을 느꼈죠. 정말 고마워요, 학생. 당신 같은 사람이 있는 걸 보면 세상도 아직 살만한가 봅니다. 종현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지연은 웃으며 답했죠. 별 말씀을요, 할아버지.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뵐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꼭 말씀하세요. 지연이 떠난 후 종현은 고시원 방에 혼자 앉아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 이 아이라면 우리 가문의 며느리로 손색이 없겠어. 그의 마음엔 이제 확신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지연은 간단한 아침 식사와 몇 가지 생필품을 챙겨왔습니다. 종현은 그녀의 세심한 배려에 다시 한번 마음이 뭉클해졌죠. 학생, 당신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종현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죠.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고향에 연락하실 방법은 없으세요? 가족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실 것 같아요. 종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내가 말씀드리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나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연락할 수가 없네요. 왜요, 할아버지? 지연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종현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아이가 곧 결혼을 한대요. 그런데 내가 그 아이의 장인이 될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반대했죠. 결국 큰 소리로 다투고 내가 집을 나와버렸어요. 지연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할아버지, 아드님의 선택을 존중해드리는 건 어떨까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종현은 지연의 말을 곱씹듯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던 것 같아요. 아들의 행복이 제일 중요한데? 지연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종현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드님께 연락해보시는 게 어때요? 분명 아드님도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종현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야겠어요. 당신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 순간 종현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의 시험은 필요 없었죠. 지연의 따뜻한 마음과 현명한 조언은 그가 찾고자 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종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연 앞에 섰습니다. 지연 씨, 사실은 내가...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누군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찾았어요. 박민수가 문을 박차고 들어오더니 종현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지연은 놀란 눈으로 둘을 바라봤습니다. 민수 씨, 이게 무슨... 민수는 지연을 향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지연아, 이분이 바로 내 아버지야. 그리고 아버지, 이 사람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지연이에요. 종현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연 씨, 정말 미안합니다. 이렇게까지 시험을 하다니. 하지만 당신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지연은 당황한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스치듯 지나간 건 놀람, 혼란 그리고 조금의 배신감이었죠. 그럼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나요? 민수가 급히 말을 덧붙였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나도 오늘에서야 알았어. 아버지께서 갑자기 사라지셔서 난 그냥 찾기만 했을 뿐이야. 종현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경솔했소. 그저 우리 아들의 배우자가 될 사람을 제대로 알고 싶었을 뿐이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잘못됐소. 용서해 주시오. 지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러 감정이 뒤섞인 그녀의 마음이 잠시 조용해졌고 곧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처음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버님의 마음도 이해가 돼요. 아드님을 생각하셔서 그러셨던 거잖아요. 종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지연 씨, 당신의 너그러움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일을 통해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알게 됐소. 우리 민수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게 정말 기쁘오. 민수는 지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연아, 정말 고마워. 내가 이렇게 이해해 줄 줄 알았어. 지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수 씨, 그리고 아버님, 저도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배웠어요.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의 중요함, 정말요. 종현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집으로 가지 않겠소? 앞으로 당신의 며느리가 될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지연이 조심스레 인사하자 서연은 따뜻한 미소로 그녀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어서 와요. 들어와서 앉아요. 이야기 나눌 게 많으니까요. 거실 한가운데 네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서연이 주방에서 차를 준비하는 사이 종현이 먼저 입을 열었죠. 지연 씨, 이번 일로 많이 놀라고 당황스러웠을 텐데 이해해줘서 정말 고맙소.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사실 우리 가문은 단순한 집안이 아닙니다. 그 말과 함께 종현은 자신이 이끄는 회사와 가문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차분히 그의 말을 경청했죠. 그래서 단지 우리 아들의 배우자를 고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가문을 함께 이끌어갈 사람을 찾고 있었소. 잠시 말을 멈춘 종현은 지연을 바라보며 진심을 전했습니다. 지연 씨가 보여준 따뜻한 마음, 그리고 상황을 바라보는 현명한 시선. 그것은 우리 가문에 꼭 필요한 자질이오. 지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책임감이 묻어났습니다. 저 정말 큰 책임감을 느껴요. 솔직히 조금은 두렵기도 하고요. 민수가 지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지연아. 우리 함께 해나갈 거야. 그 순간 서연이 차를 내려놓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너무 부담 갖지 마. 우리는 내가 그냥 너답게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오늘 보여준 너의 따뜻함과 배려, 그걸로 이미 마음을 얻었어. 종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우리는 당신을 믿소. 앞으로 함께 만들어가면 되는 것이오. 지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할게요. 그날 밤 민수와 함께 돌아가는 길,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크게 바뀔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은 평온했습니다. 두렵기보다는 설레는 마음이 더 컸죠. 이제 새로운 여정을 함께할 사람이 옆에 있었으니까요. 민수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지연아, 괜찮아? 많이 놀랐지?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당황스러웠어. 하지만 지금은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 민수 씨 부모님이 정말 따뜻한 분들이라는 걸 느꼈거든. 민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사실 나도 아버지의 계획을 알았더라면 말렸을 거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아. 지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이번 일을 통해 우리도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된 것 같아. 그들의 새로운 시작은 그렇게 열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시험은 오히려 서로의 진심을 확인해주는 계기가 되었고 그 과정을 통해 두 사람은 더 깊은 사랑과 신뢰를 쌓아갔죠. 몇 주 후 종현은 회사 대강당의 직원들을 모두 모은 자리에서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회사의 새로운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이름은 따뜻한 손길입니다. 우리는 노숙자 그리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웃들을 직접 돕는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입니다. 회의실에 앉아있던 임원들의 표정엔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한강건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선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종현은 미소를 머금은 채 계속 말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라는 걸요.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부가 아닙니다. 진짜로 필요한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지연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총괄할 사람은 제 며느리가 될 김지연 씨입니다. 회의실 안에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놀란 눈치였지만 곧 결연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종현은 다시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연 씨는 비록 우리 회사의 경영에 대해선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진 따뜻한 마음과 사람을 꿰뚫는 통찰력은 이 프로젝트에 꼭 필요한 자질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지연은 종현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드려요. 하지만 제가 잘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종현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말게. 자네가 가진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하오. 나머지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지연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네, 아버님. 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지연은 한강건설의 새로운 프로젝트 따뜻한 손길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진심과 현실을 꿰뚫는 감각은 프로젝트의 생기를 불어넣었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몇 달 후 따뜻한 손길 프로젝트는 업계 안팎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언론은 한강건설의 새로운 변화를 높이 평가했고 회사의 이미지는 눈에 띄게 좋아졌죠. 그날 오후 종현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 모든 성과를 조용히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 지연을 시험하던 그날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때 내가 그녀를 믿지 않았다면 오늘의 변화는 없었겠지. 바로 그때 문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이 열리더니 지연이 들어왔죠. 아버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종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들어오게. 지연은 살짝 긴장된 표정으로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전보다 한층 성숙해진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버님, 처음엔 저도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모든 과정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가족의 일원이 되어가는 과정이 너무 감사해요. 종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고맙소, 지연씨. 나 역시 당신 덕분에 많은 걸 배우고 마음이 많이 부드러워졌소.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지만 때로는 그런 예기치 않은 만남이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기도 하지. 지연은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다. 이제 저는 두려움보다 설렘이 더 커요. 앞으로 어떤 길이 펼쳐지든 민수 씨와 함께 그리고 가족과 함께라면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민수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두 분 무슨 얘기 그렇게 진지하게 하세요? 그의 유쾌한 목소리에 사무실 안엔 부드러운 웃음이 퍼졌다. 종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자, 이제 함께 나아갑시다.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믿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차례요. 그렇게 세 사람은 함께 문을 나섰다. 따뜻한 햇살이 그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날 이후 지연은 단순한 며느리가 아닌 한강건설의 새로운 얼굴이자 모두의 희망이 되었다. 그녀의 작은 진심은 하나의 가족을 바꾸었고 그 가족은 다시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꾸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사랑과 믿음의 이름으로.